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4월 27일 일요일이거든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지혜농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한번 누르시면은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누르면은 구독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엄지손가락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면은 투명색이 되어 있던 좋아요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레인보우 별이 반짝이는 그러면 좋아요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좋아요가 취소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래 보니까는 밭들을 다 돌아보니까 홍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정이 거의 웬만큼 되어 있고 액화만 좀 남아 있는, 그래서 적화제 황을 살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홍로나 아리수는 황, 적화제로다가 황을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가몽은 요밭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가몽이 창고밭은. 그렇지만은 그 이상한 밭, 가몽 4년차는 이제 만개를 하고 있는 상태. 어쩌다 하나 수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5월달 해야 할 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하는 이유라는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5월달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수정이 끝났고 착과가 됐으니까 저가를 해야 되겠죠. 저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고 어느 적당한 거리를 남겨놓고 하는 거를 저가를 하는 거를 1년 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저가는 5월 중순부터 해서 늦어도 6월 초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지 사과의 비대나 그 사과나무 수세 이런 거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두 번째로는 해야 될 게 유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인 적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상부에 신초가 자라나온 거를 적심을 하고 척지에 신초가 자라나온 거를 동시에 적심을 하게 되면은 자고 있는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약하게 나와 있는 신초가 자라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풍선효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척지 끝을 다 적심을 하면은 수거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수고를 잘하고 있는 상부에 신초를 제거를 해주면은 척지의 힘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유인 적심을 하시면은 그 수영도 잡을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신초가 자라 나왔을 때 이렇게 유인을 할 때 15에서 20cm는 이클립 4cm 정도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30cm 자라 나왔을 때는 이클립 5cm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보고 수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클립을 맞춰보고 맞으면은 이렇게 돌면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에서 30cm가 정도가 됐다. 그 시점이 되면은 한번 돌아보다가 이클립 5cm를 한두 개 가져가서 걸어보고 맞다 싶으면은 쭉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인 적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방제입니다. 방제. 제가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방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방제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균으로는 탄저하고 갈반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5월 중순부터 해서 7월 8월 달까지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탄저하고 갈반을 잡아왔는데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탄저하고 갈반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9월달까지도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온도가 안 떨어지면은 활동을 해요. 9월달에도. 그래서 이상기후에는 온도가 안 떨어지면은 방제를, 만생정 후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까지도, 10월 초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확을 좀 늦추더라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균은 탄저하고 갈반 5월 중순부터 해서 8월, 9월달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충은 제가 이렇게 진딧물, 그 다음에 나방이라고 4월달까지는 말씀드렸지만은 충이 이제 생겨나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노린재랑 응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린재하고 응애가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충은 두 개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월달이 되고 사과가 착과가 되고 솜털이 벗기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연면 시비겠죠. 상품을 경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사과의 착색이나 그 다음에 사과잎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칼슘이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 인산가리, 요소,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연면시비 등등이 있는데, 연면시비는 손톱이 벗겨지는 시점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품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밭, 지금 그 문제의 밭처럼 꽃이 좀 늦게 진행되고 하면은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밭에 솜털이 덜 벗겨져 있으면은 삽이나 동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 할 때 한 템포 좀 늦춰서, 그래서 한 5일 정도 전기방지 살포하고 단독으로 5일 후에 연면 시비만 따라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그래서 동록 삽이 현상이 안 생기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해야 될 일 해가지고는 4가지, 요거는 또 제가 하면서 영상으로 찍을 거는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하는 이유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렇게 착과가 되고 유과기 때, 작을 때 사과가 낙과가 되는 거를 준드룹 현상이라고 합니다. 준드룹 현상. 그래서 준드룹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정이 좀 불량하고 해서 착과는 됐는데 수정이 상태에서 수정할 때 불량했기 때문에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약해입니다. 약해. 연면 시비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과다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중복살포 약을,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너무 혼용을 많이 해가지고 혼용을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너무 혼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약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질소 과다 시비, 그래서 뭐 태비, 그 다음에 유박, 그런 것도 하고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초 요렇게 해가지고 3월 초 중순에 시비를 한번 해주면은, 양도 많이 하지 않지만 안 합니다. 근데 생육기간에 이렇게 시비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뭐 열과나 낙과 현상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자주 해준다 그래서 사과의 상품이 막 극대화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양제 막 이런 걸로 해서 뭐 질소질이 들어있는 걸 많이 해준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질소 과다 시비가 세 번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지 연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전정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강전정을 하게 되면은 유과기 때 준드립 현상으로 낙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일조량이 좀 적어서, 뭐 큰 댐이 옆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다가 이렇게 준드립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준드립 현상은 유과기 때 지금처럼 수정이 되고 작을 때 낙과되는 경우가 있고, 수확기에 또 낙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는 제가 요렇게 관리하라는 그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드립 현상이 저희 이쪽 밭은 지금 기존에 하던 밭들 다 한 4,000평 정도는 준드립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2,000평 추가된 데도 좀 지켜보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드립 현상이 매년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낙과 방지제를 뭐 한 번이나 정도 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그리고 효과를 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준드립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낙과 방지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제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럴 건데,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준드립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밭은 도움이 되라고 낙과 방지제를 한 번 정도 살포를 해서 상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하는 이유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방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에는 추가되는 게 노린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출연, 작년에도 영상이 돼 있지만은 출연료를 안 줘도 출연을 하고, 올해도 또 출연할 것 같은 에무니 고림 장님 노린재, 극심한 피해를 주는, 유과기 때 극심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에무니 고림 장님 노린재 사진을 2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작을 때의 사진, 성충이 됐을 때의 사진, 그리고 잎을 막 이렇게 노랗게 구멍도 내고 막 긁어 놓은 듯이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유과기에 착과가 된 사과에는 막 침으로 찔러서 울퉁불퉁하게 막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에무리 고린 장님 노린재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지역마다 조금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5월 초에서 5월 중순 그때에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늦는 데는 뭐 5월 중순이 조금 넘어설 수도 있어요. 사과 크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작게 수정이 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뭐 울퉁불퉁한 게 이렇게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에무리 고린 장균제를 약재를 살포하시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에무리 고린 장균제를. 근데 저희가 이렇게 1년 저가를 할 시기가 되면은 거의 착과된 사과가 크기가 구슬 크기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때 확인을 하시면은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무리 고림 장님 노린재는 저희가 이렇게 착과를 시켜놓은 사과에 피해를 극심하게 주는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제에는 예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수정이 끝났고 지금 사과의 형태를 작게 띄었을 때 수시로 보면서 울퉁불퉁한 게 있는지 예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상기후에 지금 꽃이 안 생기고 잎눈이 되고 수정이 불량이 생기고, 금방 말씀드린 준드립 현상, 낙과가 다 됐는데 또 낙과가 되고, 또 다 돼서 놔뒀는데 에무리 고린 장님 노린재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수확량은 엄청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상기후에는 수확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소득을 얻는 거고 소비자분들도 저희가 수확량을 확보함으로 해서 사각이 너무 폭등하지 않게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작업들, 그래서 고품질 사과를 수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과가 달리고 사과량이 많으면은 좋은 사과 위주로 해서 달면 되겠지만은 사과 뭐 꽃이 안 오고 수확량이 얼마 안 되는데 뭐 고품질 사과를 어떻게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공판장 이렇게 판매되는 거를 보시면은 홍로가 제일 비쌀 때 40만원까지 갔는데 그분이 130콘티 가져와서 40만원짜리 나온 거는 많아봐야 두세 콘티도 안 됩니다. 거의 5콘티 내외예요, 최고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상품이 뭐 정품으로 해서 작은 거라도 지금은 거의 10만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확량을 좀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뭐 착과량도 많고 고품질 사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량을 좀 확보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시기에 제가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린 거는 에모리고림 장림노린재 5월 초부터 해서 중, 늦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하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찰을, 예찰을 잘 해주시기를. 그리고 5월 초나 이렇게 사과가 크기가 어느 정도 사과 형태로 이렇게 돼 갈 때, 그때는 뭐 된다 그러면은 노린제약이 들어간다 그러면 에모리고림 장림 노린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거의 될 거라고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그래서 그걸 한번 5월 초나 이렇게 관찰해보고 없는데도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한번 해주시면은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럼 나왔다가 그냥 바로 출연료 못 받고 내년에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렇게 5월달 해야 할 일 해가지고는 첫 번째로 해서 저가, 그 다음에 유목들은 유인적심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과 상품도 올리는 분들은 사과나무에도 잎에도 좋게끔 하는 저희가 연면 시비, 그 다음에 수세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연면 시비, 도움이 뭐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주는 연면 시비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준드릅 현상은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 시비, 광전정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시비 관리라든지 전정으로다가 이렇게 강전정을 안 해서 조금 복잡해도 방제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강전정을 좀 지향하지 않게끔 그래야지만이 준드립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그 에모리고림 장림노린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극심하게 피해를 받게 되면 에모리고림 장림노린재에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한번 피해 정도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과만이 아닙니다. 에모리고림 장림노린재는 여러 가지 가실수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줘요. 극심하게. 그래서 이때 한 5월 초 중하순 정도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월 달에 보면은 노린재도 들어가지만은 응애약은 제가 다음에 또 촬영을 하겠지만은 주기적인 그게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촬영하겠지만 그렇게 맞춰서 하셔서 수정이 다 끝나고 착과를 시키려는 사과들이 손실이 없게끔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